안녕하세요. 친절한 아키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도구의 슬라브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라브는 바닥 구조나 평지붕, 천장 등 판지형 구조물 작성 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만약 경사 슬래브를 작성해야 한다면 지붕 도구나 계단의 경사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슬라브 도구를 더블 클릭하여 설정창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슬래브 설정창은 벽도구와 매우 유사한데 아직 벽도구 영상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벽도구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슬라브 도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지오메트리 및 위치 설정 탭을 보시면 전반적인 형상에 대한 정보를 설정할 수 있고 평단면 표현에서는 2D에 대한 표현을 그리고 모델에서는 3D 포면지 덮여쓰기가 가능하고 분류 및 속성에서는 정보값을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오메트리 및 위치 설정 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슬래브도 먼저 작업층을 지정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두께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두께 값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데 복합체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합체는 벽도구 설정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기본 구조인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빌딩 재질을 선택한 후에 그에 따른 두께값을 입력해서 슬라브 두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체는 이러한 빌딩 재질을 스킨으로 이용하여 미리 조합해 놓은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께값 수정이 불가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복합체를 선택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기본 구조로 바꿔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께를 설정한 후에 작업층으로 옵셋 값을 입력을 해주는데 벽의 경우 기준 높이에서부터 항상 플러스로 그리고 위로 높이 값을 가지고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슬래브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면이 윗면일 때와 기준면이 아랫면일 때로 선택이 가능한데 먼저 윗면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슬라브 두께가 3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면이 윗면일 경우에는 기준면의 레벨이 0이면 그 두께만큼 밑으로 내려옵니다. 즉 윗면의 높이가 0이 되고 아랫면 높이가 마이너스 300이 된다는 의미고요. 만약 아랫면이 기준일 경우에는 아랫면을 기준으로 두께만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아랫면이 0레벨이 되고 윗면이 플러스 300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생성해 놓은 단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작성해 놓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슬래브와 보가 그려져 있고 마감 슬래브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체인 슬라브와 보의 경우 윗면을 기준으로 두께가 달라지거나 깊이가 달라져서 기준을 윗면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슬라브 선택하고 기준면의 위치를 윗면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두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300에서 200으로 바꿔보면 윗면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아랫면만 이동하여 두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조체 슬라브는 상부를 기준으로 슬래브를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 있는 마감 슬래브 같은 경우에는 아랫면을 기준으로 두께가 달라지게 되면 그때그때 레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랫면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부 기준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구조랑 마감재를 복합체로 그릴 때나 구조와 마감재를 따로 그리는 경우에는 추후에 수정을 고려하여 구조를 상부 기준 그리고 마감은 하부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여기서 복합체로 설정한 경우는 기준면 위치에 두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상단에 가보시면 기준면 위치에 하부 오른쪽에 있습니다. 복합체로 변경하게 되면 상부 외에 코어 상부 그리고 코어 하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슬래브를 선택을 해서 복합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코어의 윗면 기준으로 기준면을 설정을 하면 복합체에서 내력을 받는 코어의 윗면이 기준 레벨 0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복합체의 윗면이 레벨 기준 0이 되도록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다시 설정창을 살펴보면 슬래브 테두리에 각을 또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경사진 벽과 슬래브가 만나는 경우에 이 테두리 각을 설정합니다. 슬래브 전체 테두리에 각을 설정할 수도 있고 원하는 면 한 곳에만 테두리 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평단면 표현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래브는 작업층만 그리고 작업층 한 층 위나 아래 등 보이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맨 밑에 사용장 정의로 보여주고자 하는 층에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절단 표면에서는 슬래브는 평면에서 인면선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단면을 잘랐을 때 보이는 표현을 설정할 수 있고 외곽선은 평면에 그리는 슬래브 선 표현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면 채우기라는 항목이 더 있는데 일반 구조체 같은 경우 외곽선만 나오도록 그리지만 예를 들어 화장실의 타일 슬래브 같은 경우 표면 채우기를 통해서 해치를 넣어줍니다. 표면 채우기를 체크를 하고 원하는 표면의 해치를 선택한 후에 그에 따른 해치 색상과 또 배경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채우기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하는 채우기와 색상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정창에 들어가서 모델 탭을 보겠습니다. 모델 탭에서는 표면지를 덮어쓰기 할 수 있고 윗면이나 옆면, 아래면 중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표면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분류 및 속성 탭에서는 슬래브 분류, 아이디, 그리고 구조 위치, 리노베이션 상태 등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는 레이어 지정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래브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총 3가지로 다각형, 사각형, 회전사각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각형 방식은 연속적으로 쭉 이어서 그리는 방법인데 중간에 펫팔레트를 이용해서 원형이나 직선을 섞어가면서 자유롭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커를 사용해서 수치를 입력할 수 있고 슬래브 작성 완료 시 원래 첫 시작점을 클릭을 하면 망치 커서로 변경이 되는데 이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슬래브 작성이 완료됩니다. 또한 그 첫 시작점이 아니라 내가 끝내고자 하는 위치가 다르면 그 해당 위치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 사각형 방식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리는 방법인데 여기서 트래크를 이용해서 탭키를 누른 다음에 가로와 세로 치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회전 사각형은 선을 먼저 그리고 각도를 지정합니다. 각도를 지정한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슬래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래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할 슬래브를 선택을 하시고 모서리를 클릭하면 펫팔레트가 나타납니다. 벽이나 기둥, 펫팔레트와 다르게 3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각형에서 추가 기능으로 슬래브를 더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외해주는 기능, 빼주는 기능이 있는데 더할 때는 클릭하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제외 방법은 지금처럼 제외와 영역을 지정하고 클릭해 주시면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테두리 설정은 한쪽 테두리에만 각도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표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변경하고 그리고 표면질도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설정한 테두리를 한번 3D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D에서 확인해서 봤을 때 지금 수정한 평면질과 각도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체가 있는 상태에서 슬래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방법을 다각형으로 그리거나 또는 사각형으로 그린 다음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각형을 선택해서 슬래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통 벽 코어 외곽선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른쪽 구간에 직선 보이시는 부분을 다 직선 그리기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곡선 부분에는 펫팔레트의 곡선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3점에 의한 호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작성이 되면 지금 선이랑 벽이 겹쳐 있어서 슬라브가 작성이 된지 아니면 안 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간단하게 선택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 슬라브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A를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다각형 슬래브는 삭제를 하고 한번 사각형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슬라브 선택하고 먼저 왼쪽 곡선 모서리를 두 번째 있는 곡선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각형의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우측을 마저 완료를 해줍니다. 자, 또한 노드를 추가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새 노드 삽입을 클릭해서 위아래로 하나씩 두 개를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고 모서리 옵셋을 선택해서 슬라브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바닥 슬랩을 그리고 나면 위에 해치를 놓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평단면표 밑에 표면 채우기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해치를 이제 유형을 선택을 할 수 있고 배우기를 지금 투명한이나 창 배경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지금 현재 회색으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슬라브는 다각형에서 제외 기능으로 만든 구멍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구멍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해당 구멍을 다시 이제 메꾸시려면 구멍을 선택하여 키보드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다각형의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구멍을 또한 해당 영역만 작성해서 메꿔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구멍은 복사도 가능한데 구멍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이동이 있습니다. 자, 이동 다음에 드래그하여 다중 복사 또는 드래그하여 복사를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슬래브를 한번 3D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손쉽게 슬래브를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슬래브는 지우시고 아키캐드에는 마술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술봉은 기존 요소들을 이제 선형이나 다각형 형태를 찾아서 영역을 인식하는 기능인데 주로 슬래브나 커튼홀, 영역 도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마술봉은 계단 작성 시 난간도 인식해서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빈 여백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커서가 마술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변에 가져가면 마술봉이 인식하는 선이 표현이 되고 원하는 다각형을 이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슬라브를 선택을 해보시면 외곽선 기준으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술봉은 벽체 안쪽으로 기준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외곽선으로 작성된 이 슬라브를 클릭하고 펫 팔레트의 모든 모서리 옵셋을 클릭하면 이제 벽 코어 외곽선까지 오프셋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접 작성한 것보다 훨씬 쉽게 도와주는 게 마술봉 기능입니다. 마술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축키 스페이스바를 사용해서 마술봉을 활성화시켰는데 풀다운 메뉴의 디자인에 마술봉으로 다각형 윤곽 그리기로도 마술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선을 따라 또는 벽을 따라 슬래브나 보와 같은 선형 도구를 그려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둥처럼 클릭으로 그리는 요소들은 활용할 수 없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디자인 도구의 벽이나 보, 슬래브, 그리고 지붕, 커튼홀이나 영역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마술봉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이제 문서 도구가 있는데 문서 도구의 선형 도구들에서도 이제 마술봉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리 그려놓은 이 점선에 벽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벽 도구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선으로 가져가시면 이때 클릭합니다. 그러면 손쉽게 벽을 장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벽을 기준으로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중심선보다 벽을 먼저 그려버린 경우 문서에 선도구를 선택하고 선 유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1.3선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편색상을 빨간색으로 설정한 후 벽에 중심되는 위치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심선이니까 조금의 수정은 필요합니다.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술봉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풀다운 메뉴 디자인에 마술봉 설정을 클릭해 설정창을 실행합니다. 하단에 트레이싱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형 세그먼트로 나누거나 최상 매치로 곡선 부분이 가능한 한 최대로 원이나 호, 또 스플라인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따라가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상 매치 선택을 하고 원 안에 슬래브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슬라브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작성하게 되면 외곽선 원 안에 딱 맞게 슬라브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형 세그먼트를 선택하면 상단의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곡선으로부터 편차를 보시면 곡선에서 직선 방향의 접선을 그렸을 때 그 편차가 해당 값 이하로 들어가게 설정하는 거고요. 값이 작을수록 더 많은 노드가 생성이 돼서 정확한 곡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값을 높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기보다는 좀 더 러프하게 곡선이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원을 따르는 세그먼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원을 따르는 세그먼트는 한 원을 따르는 세그먼트의 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원 전체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8개로 달라는 의미인데 자, 보시면 팔각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작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홀을 따르는 세그먼트는 하나의 홀을 따르는 세그먼트의 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길이를 입력한 값의 기준으로 세그먼트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술봉을 이용해서 선형 요소의 벽이나 슬래브를 넣어봤는데 추가적으로 마술봉은 메쉬에서도 사용합니다. 메쉬 도구에 이제 스플라인을 등고선으로 미리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술봉으로 이 스플라인에 둥고점을 추가해 높이 값을 줄 수 있는데 먼저 메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오메트리 방법을 다각형으로 선택합니다.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안쪽에 스플라인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제 등고점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마술봉 설정에 편차를 좀 높게 하셨다면 작게 하셨을 때 이 노드점들이 더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스플라인도 마저 등고점을 생성해 줍니다. 지금까지 슬래브 요소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방법과 마술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